네, 안녕하십니까. SM입니다. 선민. 네, 김선민입니다. SM이라는 표현을 제가 미트디트 20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어요. 네, 거기선 제가 주지저명한데, 여기선 제가, 주지저명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별에서 공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 맞구나. 그죠? 네, 어쨌든, 여기선 제가 이제 겨우 2년 차입니다. 엄밀하게. 2년 차고, 강의는, 20 몇 년 전에 변리사 학원에서 최초로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편입을 하게 됐고요. 편입화학, 유기화학을 강의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국가가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미트디트가 딱 생겨요. 그 미트디트를 딱 하는데 갑자기 국가가 또 한 번 도와줘요. 피트가 또 딱 생겨요. 그래서 피트를 갖다 쭉 강의하다가 이제 피트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에 다 그만두고선 놀으려고 나왔더니 그것조차도 못 놀게 김영남 변리사가 강의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재작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 몇 년 만에 다시 또 변리사 학원으로 회귀하는 거의 연어의 습성을 갖고 있는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이 나서 이제 마스크는 다 썼지만 이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게 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강의를 첫 시간이라서 잠깐의 OT를 할게요. 잠깐의 어떻게 나간다라는 걸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교재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이거는 이제 미트디트 피트에서 썼던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료로 다 나눠 드렸어요. 그죠? 다 받아갖고 이건 다 갖고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잠깐만 나 좀 줄래요? 이 친구처럼 내가 이거를 작년에 조금 고생해서 만들어가지고 변리사용 화학책을 만들어서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PDF 파일로다가 오픈 카톡방에도 뿌렸고, 또 변리사 학원에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걸 복사해 갖고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나 황당해요. 나는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요 교재 있죠. 이게 미트디트 피트 교재예요. 미트디트 피트 화학하고요.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변리사 화학은, 변시 화학은 난이도가 100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트디트 피트에서는 정말 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고 지엽적인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변리사에서는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변리사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미트디트는 일반화학이 따로 있고 유기화학이 따로 있는데, 변리사는 유기화학이 일반화학에서 2문제 정도가 추가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맞추겠다고 혹은 하나 맞추겠다고 유기화학을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럴 만약에 생각을 있으신 분, 유기화학을 다 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는 화학을 만점 받아야 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거는 현실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기만 1년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럼 화학 1년 하고 유기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다 맞아. 그 다음에 물리 또 1년 또 하고. 예? 그러면 이거 시험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과목 하나에 너무 과도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 양이 미트디트 피트가 너무 자질구레한 게 많다고요. 변리사용 시험이라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걸 갖다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좀 많이 중간에 삭제시켜 드렸어요. 이런 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하고 했는데, 학생들이 책에 써 있으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불안감이랄까? 이런 게 되게 많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만 있으면 그냥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또 문제도 또 그냥 무조건 많이 풀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오히려 화학만 너무 공부하게 되고 별로 시험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강의가 딱 끝나자마자부터 이걸
이 두 개를 이제 요게 이제 교재고 요게 서브노트인데요. 제가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변리사용 화학으로 아예 만들어 놨어요. 그 PDF 파일을 갖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뿌려 놨거든요. 근데 그걸 복사를 안 해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PDF 파일을 다음 시간까지는 필요한 부분만큼은 꼭 복사를 해서 다음 시간엔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요 책 갖고 오셨으니까 요 책으로 조금 앞에 부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책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게 변리사 1차 합격이 목표잖아요. 그죠? 1차 합격이 목표입니다. 화학을 잘 보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은 물리할 땐 물리만 하고, 생물할 땐 생물만 신경 쓰고, 화학할 땐 화학만 신경 쓰고, 특허법 할 땐 특허법이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공부 기간이 길어져야 할까요? 민법 할 땐 민법만 신경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각 과목마다 거의 제대로 하려면 1년씩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8과목이니까 8년 걸리겠네요. 1차에. 왜 그러한 작전들을 세우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3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해서 이제 1년 남은 겁니다.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은 알다시피 8과목인 거예요. 민법하고 산재법 3개하고 물화생지니까. 그러면 8과목을 시험에 합격할 만큼 시험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결국은 합격이 목표인데 왜 학자가 되려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너무 지엽적인 거, 이상한 거, 그리고 뭐 하나만 틀린 것. 만약에 작년에, 자, 예를 들면 유기화학에서 작년에 반응 문제가 떴거든요. 한 5년 만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유기화학 반응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유기화학 반응을 할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뜨는 거야. 5년에 한 번씩 뜨는데 내년에 또 뜰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르지만은 그걸 반응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하나에 집착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큰 줄거리를 놓치게 되고, 줄거리를 놓치게 되니까 시험 볼 때 있어서만큼은 대단히 좋지 못한 공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럼 합격하는 방법이 뭘까? 이걸 한번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 뭐 나는 내가 변리사 뭐 아무나 돼? 우와! 숨도 쉬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그냥 우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질 못하고 중간에 가다가 보통 많이 포기합니다.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약간 전략적인 그 무엇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략이란 것을 마치 잔머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 만에 8과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전략 없이 무조건 다 한다? 더군다나 화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요. 예, 이런 학생들에게는 화학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화학이 약하거나 자연과학 중에 최소 한 과목 내지 2과목의 강점이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는 전략이란 것은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잡는 것이 맞을까요? 합격을 위해서. 일단 민법, 산재법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방어 과목으로 보는 사람은 없죠. 얘는 당연히 90점을 목표로 잡는 겁니다. 90점씩을 목표로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민법하고 산재법은 거의 90점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이건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에서 물화생지거든요. 이 4과목인데 이 4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목표는 9개인 거예요. 9. 항상 목표를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10년 걸려요, 이거.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화학은 화학과 9개 못 맞습니다. 아무리 화학과가 아니라 화학과 하라비가 돼도 내가 들어가도 9개 맞을 겁니다. 작년 시험, 올해 시험이면. 내가 올해 시험장 들어가도. 그리고 나는 그걸 이의신청 걸어서 법원까지 소송 걸어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다 맞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다 맞는 시험이 아닌데 목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하지요.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 이렇게 안 되는 걸 언제 느끼느냐면 11월 내지 12월에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평온한 마음이 들거든요. 머릿속에 두 글자가 지나갑니다. 내년?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왜 12월 달에 평온해지려고 그러느냐고요, 나는. 그 갈수록 불안해져야 되고 불안해지는 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불안해진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불안감에 약간의 그 긴장감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 2월달이 되었을 때 불안감이 와야 되고 긴장감이 와야 되는데 1월달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새해가 딱 밝으니까 평온함이 찾아와. 그 평온함이 언제 오느냐 하면 이런 목표를 잡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불가능한 그 얘기니까요. 지금부터 이 네 과목을 과목마다 1년씩 걸립니다. 과목마다. 최소 피트생 옛날에 있었는데 그 친구 왔는지 모르겠어요.